파트 1 성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중에서 챕터 2 여성과 일에 대한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성불평등한 노동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불평등 문제는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남성이 100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은 약 65에 불과합니다. 2015년도에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 대비 59.5%였던 것에 비해서 24년도에는 64.8%로 다소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심각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2022년 기준 OECD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은 31.2%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는 남성이 100을 벌 때 여성이 68.8을 번다라는 의미이고요. 같은 해 OECD 평균은 12.1%에 불과하며 한국과 유사한 성별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1.3%로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7.1%, 미국이 17%, 영국이 14.5%, 호주가 9.9% 등 주요 국가들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별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교육 및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또 노동시장 경험의 차이, 또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의 차이, 또 기업 규모와 노동조합 조직 여부 등이 제시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 즉 unexplained gap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임금 차별의 존재입니다. 즉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는 임금 격차는 성차별의 결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남성을 앞지르고 있고 또 군 복무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남성보다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연수나 직업 훈련 기회 역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만 놓고 보면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의 고용 조건을 남성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고 이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가 단지 개인의 선택이라든가 또 인적 자본의 차이로만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평적, 수직적 성별 분리입니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과 성차별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은 성별 분리인데요. 성별 분리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직업이나 직무에 집중하는 현상이나 또 특정 직업이 하나의 성별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점유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직업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는 경우에 해당 직업을 성별 지배적 직업이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성별 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직업 자체가 분리되기도 하고 또 동일한 직업 내에서도 직무와 지위가 성별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성별 분리는 크게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수평적 분리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직업 영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직업별 취업자 구성에서 뚜렷한 성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여성이 약 62%를 차지하는 여성 지배적인 직업인 반면에 장치, 또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는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직업에 해당됩니다. 이는 직업 선택이 개인의 선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별 규범과 또 노동시장 구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별 분리는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별 분리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수직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직적 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 전문직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약 98%가 여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여성 중심 직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역시 여성의 비중이 약 67%로 높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 분야라도 대학 교수 및 강사와 같은 상위 직위로 올라갈수록 남성 비중이 약 64%로 역전됩니다. 즉 직업 내 위계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공공부문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여성의 5급 공무원 공개체험 시험 합격자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하여 일부 연도에서는 40%를 넘어서 성별 불균형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37%인 반면에 1급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었지만 의사결정 권한과 지위가 높은 영역에서는 남성이 지배적인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는 단순한 직업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의 범위와 또 상승 경로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별 분리는 여성의 저임금, 또 불안정 고용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또 앞서 살펴본 성별 임금 격차와 또 경력 단절, 또 비정규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작동 원리로
기능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리 천장과 끈적끈적한 바닥입니다. 여성 노동 불평등의 이중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는 유리 천장 지수입니다. 그라스 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는 매년 이코노미지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 직장 내에서 겪는 구조적 차별의 정도를 비교합니다. 고등교육 참여율, 또 경제활동 참여율, 또 소득 수준, 보육비 부담, 유급 육아 휴직 권리, 또 경영대학원 진학률, 기업 임원 내 여성 비율 등 총 10개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하는데요.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경력 사다리의 상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벽을 상징하죠. 이 지수에서 한국은 2025년 현재 29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13년 연속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시장 성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이런 유리 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오히려 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다수의 여성이 저임금의 전망 없는 일자리에 고착되는 우리가 끈적끈적한 바닥이라고 하는 현상인 것이죠. 연구자 집단의 계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비교적 빠르게 공론화되는 반면에 낮은 지위의 저임금 일자리에 고착된 다수 여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유리천장 개념은 1984년에 처음 제시되었는데 상층부 진입을 가로막는 엘리트 여성의 구조적 차별 문제로 논의되어 온 반면에 끈적끈적한 바닥은 1992년에 이르러서 미국의 노동사회학자인 캐서린 화이트 버헤이드라는 분이 뉴욕타임즈의 기고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었는데요. 이 글은 소수의 여성이 유리 천장을 경험하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여성이 낮은 직업 전망을 가진 저임금 직종에 고착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희망 없는 저임금 노동의 덫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노동이 비정규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다수의 여성이 끈적끈적한 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남성의 약 2.5배에 달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4년도에는 약 1.9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감소해 왔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성불평등이 단지 상층부 진입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의 엘리트 여성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남성과 경쟁하고 또 경험하는 차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여성이 낮은 지위의 저임금 노동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집단의 여성, 다시 말하면 엘리트 여성과 또 저임금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끈적끈적한 바닥에 머무는 여성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점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또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노동시장과 또 가족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성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불평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불평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또 사회적 대안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죠. 노동시장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기존의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선택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를 강조하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성별 분업 이론은 앞선 두 가지 접근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성불평등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안된 여성주의 관점의 대안적 설명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개인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접근을 차례로 살펴보고 각 이론이 갖는 설명력과 한계를 검토하고 왜 여성주의적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접근에 있어서 인적자본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적자본 이론은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을 여성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양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축적되어지고 또 인적자본량의 증가는 개인의 생산성과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적자본이 많은 개인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앞선 통계에서도 확인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남성을 앞지르고 있고 또 교육 접근 및 성취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평등이 달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인적 자본 이론만으로는 노동시장 성불평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왜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한 여성의 인적 자본량이 증가했지만 고용 성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 이론과 연계해서 전문화 교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델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노동과 돌봄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 영역에 전문화한 후에 이를 교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성은 생애 주기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 노동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전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성은 유급 노동에
여성은 무급 가사, 돌봄 노동에 각각 전문화하고 이를 가구 내부에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논리가 제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설명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효율성을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노동 영역에 배치하고 또 여성을 유급 노동 기회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적자본 이론과 전문화 교환 모델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별 분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겠으나 성불평등을 문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합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적자본 이론은 노동시장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살펴본 개인 차원의 설명과는 다르게 구조적인 접근은 노동시장 자체의 성격과 구조를 성차별과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적 접근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인적자본 이론이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차이에 주목한다면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의 분절화, 그러니까 뭔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시장의 분절화에 주목합니다. 즉, 이러한 분절 구조가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지위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은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두 시장의 특성과 작동 원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또 좋은 근로조건, 또 고용의 안정성, 승진의 가능성, 공정한 절차에 따른 규칙이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낮은 부가급여, 또 열악한 근로조건, 또 높은 이직률, 승진 기회의 결여, 그리고 종종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감독 등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죠.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고 높은 직업적 전망과 또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갖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두 시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즉, 남성은 주로 1차 노동시장에,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시장 분절화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수요, 즉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노동력의 동질화 또는 프롤레타리아화는 노동쟁의를 증가시키고 또 자본의 통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차, 2차 노동시장, 또 종속적 직무와 독립적 직무,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 분절화는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대를 약화시키는 분할 통치 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사회복지의 개념이 들어서 좀 단어들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좀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영상을 진행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별은 노동시장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분절 기준으로 작동하며 노동시장 내의 성불평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 노동시장 이론 역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여성들조차도 왜 여전히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진입하더라도 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머물게 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여전히 분석의 초점을 노동시장 내부에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성의 노동은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이 결합된 형태로 조직되어 왔으며 이러한 성별 분업 구조가 여성의 고용 기회와 노동시장 지위를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동시장 내부에만 초점을 맞춘 분절화 이론만으로는 여성의 낮은 고용 수준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낮은 고용 지위나 또 노동 불안정성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고 여성은 젠더 질서와 모성 또 돌봄 책임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안팎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왔던 거죠. 이런 점에서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개인의 인적 자본보다는 성별에 따라서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인적 자본 이론보다 한 단계 진전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가족 내 돌봄 책임과 또 노동시장 내의 성불평등의 연관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노동시장 구조와 더불어서 성별 분업과 또 돌봄 책임이 어떻게 여성의 노동 경험을 형성하는지 여성주의적 대안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